관객분들께 첫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붕붕 연출한 정석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컵이 깨지고 있다를 만든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만 연출한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반에서 민정 역할을 맡은 김혜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인문반에서 호준 역을 맡은 고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반에서 지민 역을 맡은 박지원입니다. 네, 인문반에서 가영 역을 맡은 한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붕붕 감독님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면서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화 너무 정말 힘들게 잘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이유였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보고 되게 강하다, 되게 세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엔딩 크레딧에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상한 사운드가 잡혀 들어간 것 같은데 일부러 당연히 넣으신 거겠지만은 그 사운드의 정체가 뭔지를 좀 알아야 영화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운드는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 자체에서 유저들이 게임을 하는 그 목소리이고요. 그걸 그대로 갖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쓴 거고 그 엔딩은 뭐 정확한 의도나 목표 뭐 이런 것보다는 음경이나 미정이가 저한테는 유령처럼 들렸어요.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그 마지막에 그들의 목소리가 이미지가 멈춰져 있는 그 사진처럼 멈춰져 있는 와중에도 계속 되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난 힘들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요소 중에 하나 촬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업은 찍을 수 있고 핸드헬드로도 찍을 수 있는데 줌인도 굉장히 세게 확 들어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들마다 이렇게 갑자기 저도 막 숨이 좀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런 촬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하신 그런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는 최대한 인물한테 최대한 가까이 가까우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카메라의 상태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물의 시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을 파악할 때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거는 그저 반응, 미세한 표정의 변화, 딱 그 정도인 어떤 붕 떠 있는 그 상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약간 좀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를 좀 의도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이 영화에 대해서 관람객분들도 되게 질문하실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 에필로그라고 해야 되나 그 마지막 씬 때문에 이게 인턴에 대한 일단은 뭐 인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좀 더 보편적으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처음에 나왔던 그런 도시의 인서트들 특히나 뭐 재개발 풍경이라든지 뭐 약간 좀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면이라든지 그러면서 또 강남 이미지까지 같이 넣으셨고 그래서 그런 도시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셀렉션 또는 촬영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 했던 주제의식은 내 옆에 있는 무언가가 사라지거나 부서져도 우리가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해서 그 관련된 어떤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열된 것들을 봤을 때 공간성이라든지 혹은 물질의 속성이라든지 하는 물질의 속성 같은 것에서 이미지를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서사와 결합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레이션을 저는 이게 처음 딱 보고 약간 아리송해서 바로 한 번 더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 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컵이 깨지는데
깨트리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여기 극에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감독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 의식이 있으신 건데 그럼 정말 깨트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질문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깨트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 대사를 쓰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깨트리는 사람을 선정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지는 게 당연하지 않은데 그걸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 누군가가 그런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그리고 그걸 외면하지 않는 세계에서 부서지는 감각들을 보여주는 것이 저한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조그만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노트북에 뭐 스티커 붙이는 것 중에서 이렇게 그 노란 리본이 붙어 있었는데 살짝 혹시나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원래 붙어 있던 거니까 이렇게 쓰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제 문제의식과 이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 노트북에 붙어져 있었던 스티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문반 팀에게 한 분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분봉이랑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저도 힘들게 봤습니다. 저도 약간 좀 마음에 푹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봤었는데 일단은 감독님께는 간단하게 길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 단편 섹션 영화들 중에서는 이 작품이 제일 길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분 길이의 단편을 만드신다는 게.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결정하신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시나리오 때부터 이제 워낙 내용이 길어서 아마 보통 영화제에서 단편 이제 그 러닝 타임으로 받는 40분 이제 기준에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차지하는 것이 영화제를 갔을 때 이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예 뭐 생략을 하거나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잠깐 고민했다가 원체 이 영화가 이제 그 가영과 민정 사이의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의 사실 얘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고민 끝에 그냥 그 사건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넣기로 했고 그래서 그 저희 편집 기사님하고 작업하면서 이제 40분이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좀 더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이야기에 하고 싶은 그대로를 좀 잘 살려서 그대로 담아보자 해서 그렇게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게 영화제 제도랑 좀 맞물리면서 좀 흥미로워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조금 더 길게 해서 오히려 약간 장편으로 넘어가실 생각은 혹시 없으셨어요? 실제로 여기서 찍었다가 안 쓴 씬도 실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넣고서도 작업을 했는데 일단 그게 내용상 좀 매끄럽지 못해서 억지로 넣었다가는 이게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고민 끝에 감독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도 간단한 질문입니다. 가영이 캐릭터가 뭘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오뎅도 먹고 근데 그 장면 저 너무 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의도를 하신 걸 수도 있고 뭐 어쩌다 보니까 그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영이한테 먹는 장면일 때 몰아주셨던 거죠? 가영이 먹는 장면을 보면 약간 심란할 때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나 혹은 뭐 민정이랑 먹을 때는 오히려 좀 화목한 느낌을 주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얘기가 일상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일상의 행위 중에서 좀 감정을 잘 표현할 만한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예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너무 인상적인 되게 멋진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디테일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영이랑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한 게 가방도 되게 커다란 가방 메고 필통을
하고 되게 또 뜬금없이 귀여운 색깔의 핏을 들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없어졌는데 여드름 분장으로 아마 만든 게 아닌가. 여드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상한 디테일들이 되게 좀 많았던 이상하다기보다는 작은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신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다 시나리오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상도 대부분 제 것도 섞여 있긴 한데 감독님이 집에 와서 이렇게 의상하는 친구랑 같이 다 초이스를 했었고 가방 누구 가방이죠 감독님? 중고로 산 거. 네, 중고로 샀다가요. 그 가방이 되게 애착이 많이 갔었는데 촬영하면서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지퍼가 좀 잘 안 잠기는 그런 가방이었고 그리고 필통이랑 다이어리는 제 거고요. 그리고 여드름 분장도 감독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건 아니고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고 사실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살을 좀 찌웠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열심히 찌운 거거든요. 저게 찌운 거고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은 저랑 닮은 부분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뒤늦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꾸 시나리오 보고 딱 넌데? 이래서 응? 이랬는데 보면 볼수록 저랑 닮은 게 많더라고요. 뭐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화에 좀 집착하는 그런 면이나 관계에서 좀 애쓰는 면이나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이 닮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짧은 질문인데 가방에 붙어있던 버튼은 혹시 어떤 것들이었어요? 가방에 아마 4개가 세트로 한쪽에 붙어 있는데 그 중에 그 민정 언니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그 무지개 배지가 사실은 제 거예요. 그게 그 여성영화제에서 실제로 제가 구입했던 거고 거기도 굉장히 강렬한 문구가 또 써져 있고 그랬던 배지. 알겠습니다. 김연아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연기는 잘 모르지만 짐작컨대 굉장히 연기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맥락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빼고 그냥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쁜 짓을 뭐 나쁜 짓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고 어쨌든 성추행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약간 2차 가해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지금 뭐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런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또는 또 어떤 점을 강조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인문반 GV 할 때 진짜 손땀이 많이 나는데요. 저번에도 하고 되게 혼란이 많이 왔어요. 오히려 GV 하고 나서.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도 좀 저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쉽게 공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되게 변태 같은 게 배우들은 또 이런 어려운 캐릭터를 만나고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하고 싶었고 현정 감독님하고 처음 미팅했을 때 엄청 신뢰감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도 이제 영화제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말씀 때문에 진짜 네, 저 너무 멋있는 것 같다 하고 하게 됐고 연기하면서 사실 걱정했던 씬은 그 제가 주행을 하는 씬이었는데 그때 찍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이후 씬들을 찍을 때 저한테 많은 것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숨겨야 되고 웃어야 되고 가영이한테 아닌 척해야 되고 이 친구들한테 되게 나이스한 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으로서 되게 죄책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애정을 가지고 연기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 사람이 동떨어져서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영이가 고민하는 어떤 지점하고 맞물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관계 안에서 가영이랑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지만 그 대처하는 방식이 어쨌든 이 사람도 불안하고 관계 안에서 뭔가를 자꾸 잡고 싶어하고 이런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찌돌해지는 면들을 더
중점적으로 연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유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영화 긴장감이 너무 높았는데 그래도 고유준 배우님 때문에 그래도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캐릭터가 있으니까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가진 않겠지 약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재밌는 대사들 많이 하셨어요. 뭐 CC 크림 이런 거, 곱창을 어떻게 먹니? 뭐지? 약간 이렇게 가셨는데 어떤 그런 대사들 같은 거 쓰실 때 연기하고 하실 때 혹시 뭐 같이 만드신 대사가 있으신지 네. 이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감독님이 서울로 직접 올라오셔서 되게 그 장면 하나하나씩 이제 해보고 뭐 서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공유해보고 하다가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얘기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어울릴 것 같다, 저런 게 어울릴 것 같다. 곱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배우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뭐 곱창을 먹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약간 못 먹을 것 같다. 되게 못 먹을 것 같아서 못 먹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도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들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현장 분위기, 아까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어땠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꼼꼼하게 쓰시고 작업하신 것 같기도 한데 방금 또 배우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막 같이 만들어 나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땠는지 작업 과정이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저는 되게 그러니까 현정 감독님의 스타일이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좀 놀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원하시는 걸 확고하되 그 안에서 뭔가 배우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여지를 두셨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되게 재밌게 촬영하면서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민 캐릭터가 제일 좋았습니다. 할만하고 이런 캐릭터를 저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뭐랄까 표현을 하자면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민 캐릭터가 아무래도 조금만 세게 하면은 정말 약간 좀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배우님은 이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 캐릭터를, 그리고 어디까지 연기하셔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지민 캐릭터를 만났을 때 첫 리딩 때도 감독님께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 친구가 어떠한 가영이나 어떤 인물들을 대할 때 아기가 있는 친구냐, 뭐 그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이 모든 내 인물들이 어떠한 뭐 악의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선과 악으로 비춰지길 원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그거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계 속에서 사실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생기고 오해의 지점이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캐릭터도 사실상 저는 제 캐릭터에 타당성을 부여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지만 그냥 나랑 맞지 않은 사람. 그렇지만 제가 뭐 어떤 인물 대할 때 막 배척하거나 어떤 이 친구에게는 잘하고 뭐 그렇게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의도 없이 좀 생각 없이 그냥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충분히 이 입장에서는 제가 어떠한 악의를 품지 않아도 충분히 거슬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모두에게 동등하려고 했고, 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산하지 않고 제일 순수했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관점에 따라서 조금 얄밉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닙니다. 시나리오 스터디에서 그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혹시 그 모임에 남아있는 건 좀 대단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은 그리고 특별히 생각 과자도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팍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모자 쓰시는 분.
잘 봤고요. 폭력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울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인공 캐릭터 자체가.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질문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휴게소에서 차 떠났을 때 그 막막하고 그랬었던 그 주인공이 어쨌든 폭력으로 느꼈던 그 장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저기 지원 캐릭터가 아무 그거 없이 의도 없이 그렇다고 그래도 여전히 폭력적 입장에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폭력적인 그 순간들 있죠. 그런 것들을 관객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주인공이 아까 좀 울컥하시는데 저도 좀 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폭력이란 키워드로 해주는 혹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 중간에 계신 분, 까만 옷 입으신 분,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네, 한예직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조금 약간 부끄럽긴 한데 사투리 진짜 하신 거죠? 연기이신지 궁금해서. 제가 사투리는 제가 울산에서 와가지고 원래 울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대구 분이시고 처음에 사투리 차이가 있다는 건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감독님이랑 같이 많이 만나면서 약간 감독님 말투로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사투리를 쓸 수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까 입장하실 때 약간 불성이신 것 같아서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개인적인 거죠.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제가 좀 울보 소문난 울보예요. 그래서 울보일 때 거의 매번 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울었어요. 오늘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는데 네 그랬어요.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네, 감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손 드신 분, 베이지 색으로 입으신 분. 네, 저도 한혜지 배우님한테 그 가영이가 지갑을 훔치는 게 왜 지민이의 지갑을 훔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챙겼는데 약간 민정 언니가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지민이를 또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투도 섞여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안 돌려줄 생각을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연기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을 놓치면서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책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걸 못 돌려주게 되는 것 같아요. 가영이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민이 지갑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선이 좀 궁금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가영이가 선택한 것은 어쨌든 이 무리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였고 그러니까 좀 가장 사실 큰 가영 마음속에 큰 대상은 민정이긴 하나 조금 저는 그 집단에서 좀 자기가 끼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 좀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다 생각해서 그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이제 가영이는
좀 민정이가 자기를 조금은 더 이 무리 속에 좀 특별하게 생각한다. 좀 왜냐면 워낙 이렇게 혼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사건 이후에도 언니를 뿌리치지 못한 거는 혹시나 나는 이렇게 소수자는 아니지만 좀 나를 각별하게 생각한 이 마음을 이렇게 쉽게 내칠 수는 없다고 이제 그 관계 속에 따라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 되게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서의 그런 것보다 이제 그 무리에 끼고 싶다 그 열망이 더 강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걸까요? 네. 그게 딱 잘라서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그 사건 직후는 저는 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또 단순히 그냥 별로 친하지 않는 관계면 또 모르겠는데 좀 가깝고 또 소수자기 때문에 더 이제 쉽게 가해자 피해자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 못하고 이제 좀 질질 끌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영화제를 가게 되는 계기가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를 더 이어나가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 그리고 그 모텔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나오는 동안에 전화를 민정 언니가 줬거든요. 근데 그걸 받지 않았고 국수를 먹고 의상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 그 장소도 사실은 서울이에요. 근데 그날 하루 제가 이 영화를 항상 보면서 생각한 지점이 그날 하루에 이 친구가 그 사건을 잘 바라보고 잘 대처를 하고 민정 언니도 마찬가지로 그날 하루에 대해서 잘 생각을 서로 좀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결말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조금 관계 모두가 그렇겠지만 관계 속에서 서투는 사람이라 그것이 부딪히면서 뒤에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참가해 보신 분 바로 앞에 이분 질문하시고 한 분만 질문 더 받을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찍어주셔서. 저는 김현정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주요한 관계가 이 4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는 항상 남성의 캐릭터가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그 비중이 너무 적거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 4명의 관계를 설정할 때 저는 호준의 캐릭터가 되게 이 관계 안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 4명의 관계여도 상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관계 안에 남자의 캐릭터를 이렇게 등장시킨 것과 그리고 호준의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포지셔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도하시고 만드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남자 이제 멤버로 나온 거는 조금 그냥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여자 4명이 이렇게 뭉쳐 다니는 게 좀 그냥 부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고유준 배우를 극 중에 넣은 거고 그 호준의 포지셔닝은 유준 배우님 직접 말씀 주시죠. 네, 저의 포지셔닝은 사실 저는 저도 되게 물론 이제 그냥 관객들이 바라봤을 때는 되게 뭔가 그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람들이 되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호주는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관계 안에서도 호주는 되게 서툰 사람이에요. 누구 편을 들면 자기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 이 편을 들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나는 호주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누군가를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 자신도 되게 이 관계 속에서 서툴기 때문에 되게 이기적인 자기만의 어떤 생존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인물. 네, 그런 걸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서운 캐릭터였어요. 부탁하실 질문. 예, 아까 손 드셨죠? 예. 땡땡이 자켓 입으신 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다른 영화들보다 더 이제 감정 폭력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화에서 힘들긴 했던 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제 감정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사촌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던가 직장 동료가 있다면 오히려 그 무리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아서 되게 맞춰주고 이제 여기 캐릭터처럼 할 것 같은데 사촌이고 또 동생이라서 오히려 그렇게 되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이렇게 쳐낼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좀 맞춰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한 게 이제 왜 사촌이라 이제 폭력 휘두르는 사람을 설정했는지 그거랑 나는 무당벌레 연기가 무당벌레가 나는데 먼저 사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더 쳐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언니고 동생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걸 화를 낸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거 자체가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촌이 나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는데 더 체면을 차리려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촌이라는 가족, 완전 가족도 아니고 사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당벌레는 일단 윤희가 담배를 꺼냈을 때 자기는 그게 무서운 건데 남들한테는 그게 무섭지 않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벌레가 일단 맨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무슨 벌레일까 하다가 뭐 바퀴벌레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럴 수 있는데 무당벌레면 어떤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이해 간극 같은 것을 때문에 또 무당벌레라고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하고 그리고 요즘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바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직 뭐 준비하는 건 없는데 다음에도 서독지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또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서지고 나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그 이후의 언어들이 궁금해지고 있고요. 고민이나 문제의식 같은 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기쁘고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봐주시고 지휘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년에 아마 장편을 촬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시나리오도 수정하고 있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는 작품 단편이랑 몇 개는 다 약속된 작품은 다 마무리를 했고 드라마나 상업 영화 이렇게 조그맣게 또 나올 거니까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뜬금 맥락이 없긴 한데 제가 올해 좀 많이 아팠었어요, 가을에. 근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건강한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저도 영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화제 하면은 항상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3-4편씩 보는데 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 남은 영화제 기간도 식사하시면서 건강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갑자기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너 풀타임 액터니? 이런 외국분이 물어보셨는데 갑자기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연기를 하고 있긴 한데 1년 중에 세어보자면 연기를 하는 날이 다른 일을 하는 날보다 적어서 네, 독립 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화제에 오게 되면 많이 뵀으면 좋겠고 정말 서울 아직 한 번 더 상영이 남았으니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막간에 82년생 김지영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되게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심신이 좀 건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랫동안 연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가를 배우면서 네, 좀 오랫동안 좀 꾸준히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관계 속에 지치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 제 위치가 독립영화 인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알편 영화는 성업제에서 상영하고 다른 내년에도 아마 계속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보시고 잊지 마시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 글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 작품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